네, 요즘 진짜 콜 타먹기 힘든 그런 시기네요. 연휴 끝나고 난 후에 점심시간도 끝나갑니다. 12시 반 정도 돼 가는데, 와, 오늘은 정말 없네요. 날씨는 많이 풀렸는데, 일하기가 좋은 날씨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콜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너무 크리스마스를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와서 그런 거지, 이게 콜이 많아서 바쁜 일은 아니었어요. 아침 시간에 눈이 좀 왔고, 평소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높은 금액은 아니었고, 가보면 음식이 밀려 있다거나 하는 그런 매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시켜 드시는 분이 지금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때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그래도 대목이잖아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네요. 확실히 어려워졌다라는 게 체감으로 이제 확실하게 오는 것 같아요. 파워가 닿는 것 같고. 와, 오늘 8시에 나왔는데 지금 12시 59분이에요. 1시죠? 아, 9콜 탔네요. 9콜. 이거 진짜. 그리고 이거 오늘 콜이 왜 이렇게 멀고 없는가 했더니만, 제가 이제 오늘 한 달 미션 채우는 콜이 몇 콜 안 남았거든요. 한 30콜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멀어서는 콜을 안 줘요. 미션을 성공할 때쯤 되니까 미아사거리에서 회기역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콜비가 4,200원을 넘질 않아요. 아침 시간에도 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주고, 넘어오다 보면 다시 잡아다가 그쪽으로 뿌리고. 와, 근데 이게 1시까지 9콜을 탄 게 이게 또 좀 한 콜 들어오는데, 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안 받으랍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콜을 또 죽여놨으니 한 2-30분 콜이 없을 거예요. 와, 답답하네 오늘. 일하기가 답답해요. 추위 때 조금 이 콜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거 평일 맑은 날은 어떻게 운영을 하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터무니없이 콜비를 다운시키고 장거리 보내고, 이 쿠팡 난리 치네요. 저도 이제 배민으로 갈아타야 되는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이 그래도 배민원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게 저도 이제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배민 갔다 다시 쿠팡으로 왔다 하면서 갈아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바이크를 기변을 해서 픽을 뛰듯이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런 시기라면 모르겠어요. 지금 연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대비해서 콜비를 빼놓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은 먼저 주고 나중에 빼지는 않거든요. 빼놓고 나중에 주지. 예, 또 들어왔는데 이건 또 3,000원. 전 3,000원짜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받으면 진짜. 예, 제가 굶어 죽어도 3,000원짜리는 안 받기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3,000원짜리 콜을 거절했습니다. 연속 2콜을 지금 거절한 상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언제쯤 콜을 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시기라면 5시에 밥을 먹으러 들어갈 텐데, 그 시간까지 7, 8만 원이나 할라나 모르겠네요. 4시간 동안 12,000원씩 해도 48,000원에 오늘 절대 밥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 10만원 못 채우고요. 이거 잘 해봐야 7만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오늘. 제가 며칠 전만 해도 날이 추워지고 해서 콜비가 올라가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또 제가 투덜대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콜비를 낮추고, 거리를, 이건 배달이 아니고 퀵이게 퀵, 쿠팡이 퀵. 상황이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지만 쿠팡을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너나 잘하지 왜 이렇게 투덜대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냥 저는 제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앞에 누가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매우 지금 안 좋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콜 미션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싼 가격에 먼 거리로 돌려서 그 콜 개수 채울 수 있게 이 쿠팡이 만들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또 안 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콜 개수를 채워야 그나마 기본 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긴 타는데 오늘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2시 되니까 콜이 그냥 쑥 죽어버리네요. 콜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쿠팡 앱이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콜이 뜨질 않네요. 이 시간이 어이구 뭐야 떴네. 어디냐 이거. 와, 잔인하다 잔인해. 이거 콜거리가 참 대단하네요. 4,000원대의 콜비를 가지고 4,050원인데 이거 너무 멀다. 근데 제가 타기로 했었던
콜이니까 그 지역이니까 타긴 하는데, 이 추울 때 한파 있을 때 그때하고 완전히 딱 반토막 났네요. 쿠팡이 오늘 연말 연시의 마지막 날하고 시작하는 날, 이 해가 끝나는 날과 다음 해가 시작하는 날, 그 연휴 동안에 얼마나 풀으려고 하는지 오늘 이 콜비를 엄청 짜게 주네요. 오늘은 4,000원 이상, 뭐 대기만 4,000원 이상 넘어가는 콜이면 이건 어떻게 거리상으로 얼마나 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3,050원, 3,000원짜리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3,100원, 3,700원, 4,000원대 되면 또 너무 멀고 상황이 이래요. 거기다 멀티콜 4,400원이면 2,200원 꼴로 가는 건데 그런 거 밀고 있죠. 와, 이 디콜은 꾸준히 주는데 콜비가 완전히 오늘 바닥이네요. 이제 일단 걷어놓고 시작을 할 모양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또 그때 연휴로 시작되니까 그때 콜이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지금 그 며칠 동안 그때 쓸 콜비를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콜비를 바닥을 찍나, 이렇게 콜비가. 와, 오늘 3,000원짜리 걸은 것만 해도 상당해요. 일단 3,000원짜리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3,050원 뭐 이런 참 3,200원 뭐 이런 콜들이, 그러니까 3,000원 이상인 건 맞는데 이거 3,000원인지 3,000원 이상인지 진짜 아쉽다, 아쉬워. 뭐 이렇게 쿠팡은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계속 콜비가 4,000원을 거의 넘지 않는 콜비여서 수입 단가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배달 단가가 며칠 춥고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좀 올려주더니만 결국에 다시 뺏긴다는 느낌이죠,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때나 그때 갔던 거리를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다시 보내는 상황이 오니까 멀티콜로 4,400원으로 보내는 콜도 있고, 이런 콜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줬던 거 다시 싹 뺏는 그런 느낌이에요. 콜비를 빼는 건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했던 거를 빼는 게 아니고 이제 신정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 뿌려줄 비를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 후 지급이죠. 지금 싼 가격에 배달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이 금액은 다음에 돌아올 연휴 때나 그때 풀 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쿠팡이. 그리고 콜 미션을 좀 세분화 해놨더라고요. 지금 11시부터 14시까지 해놓고, 또 17시에서 2시 그때 해놓고 00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콜 미션 시간 구간이 세분화된 거죠. 예전에는 어떤 구간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새벽 배달을 나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쿠팡 하면 새벽 배송이잖아요. 쿠팡 이츠보다는 쿠팡이 먼저 나왔으니까, 쿠팡 택배가 새벽 배송하면 쿠팡이라서 우리는 새벽에 당일 새벽 배송을 해준다라는 그런 베네핏을 준 건데, 고객들에게. 근데 지금도 새벽 시간까지 쿠팡 이츠가 시간을 늘렸어요. 3시까지 업장에서 받을 수 있고 배달은 4시까지 할 수 있어요. 새벽 4시까지. 그때 그 시간에 콜 미션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 시간대에 진짜 많아서 콜 미션을 준 게 아니라 새벽에 시켜 드시는 분들은 계시긴 한데 많진 않은 거예요. 가끔 있는 그 콜이긴 한데, 쿠팡이츠에서는 어쨌든 한 개나 두 개나 10개나 팔면 쿠팡이츠에는 수수료가 나와요. 근데 배달 라이더 분들은 그 새벽 시간에 4시까지 배달을 한다고 치면 그 다음날 일을 못 하잖아요. 또 새벽 시간에 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벽 4시까지 배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면 또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하게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완전히 야간에만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다고 지금 저희한테 새벽 배달을 하면 주겠다는 베네핏이 콜 미션 개수에 따른 추가 정산금인데, 그 미션 자체를 그 기간 동안에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베네핏인데 결국에 우리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거예요. 힘만 들 수 있는 것.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미션인가 라는 싶은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이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미션 개수가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12시에는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오는 입장에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새벽까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 콜당 12시 넘어서 콜당 뭐 8,000원, 9,000원 이렇게 줘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똑같이 4,000원, 3,000원 주는 이런 콜들을 새벽 시간에 콜 개수 채워서 미션 개수에 따른 금액을 받아봐야 그게 세이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많지 않은 소비자 중에서도 새벽에 2시, 3시에 음식을 시켜 먹는데 쿠팡만 배달이 돼.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각인되는 거예요. 아, 야, 새벽에 음식 배달은 쿠팡이지. 각인돼서 시켜 드시는 분들이 생길 텐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인 거고, 쿠팡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위한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우리 배달비는 쿠팡 입장에서는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여야 자기들의 이익이 남는 거니까, 이 가격은 냅두고 소비자에게 만족시켜 줄 만한 소비자를 위한 베네핏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를 뛸 때 일을 새벽까지 해봤었는데 거리가 또 멀어요. 한남동에서 생뚱맞게 종로로 나가야 되는 콜들도 있는 것도 있고, 배달 거리가 꽤 먼 거리들을 준단 말이죠. 그럼 새벽에는, 그때는 여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에 또 새벽에는 블랙 아이스가 새벽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안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얼어 있고 해서 위험성도 좀 높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벽 배달을 위한 이 방법은 미션 개수를 해서 줄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콜비를 쭉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딱 콜당 얼마, 콜에 그냥 낮 시간대보다는 좋게 해준다 그러면 새벽에 배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건 뭐 제 입장인 거죠. 제가 라이더 입장이니까 그렇게 봤을 땐 그런 건데. 자, 이렇게 또 콜이 없습니다. 지금 배달한 지 15분이 더 지났고요. 콜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콜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콜 미션 시간에는 이래요. 그래서 콜 미션 시간 좀 빠지면 그때 되면 디콜을 또 줘요. 계속 붙여주는데 멀고 싸게. 근데 이 시간대는 이렇게 콜을 안 주더라고요. 답답할 노릇인 거죠. 미션 보고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미션 콜이 안 들어오니까. 이 미션이 플러스 분들께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분들은 가능하시겠죠. 무조건 잡아서 가시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해주니까. 근데 일반 쿠팡은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이 콜이 없네요. 지금 이 시즌이 저희한테는 정말 성수기거든요. 배달을 하시던 모든 분들은 아마 지금이 성수기일 텐데 어제 오늘 콜이 없네요. 너무 없네요. 한 콜 주고 한 2-30분 있다 한 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콜수가 거기다 3,000원짜리로만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3,000원짜리는 저는 안 받기로 했으니까 3,000원짜리를 다 그냥 거절하고 있는데, 어제도 3,000원짜리 콜만 해도 10몇 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지금 벌써 5-6개는 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콜수 탄 것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3,000원짜리 콜들이 있어서 거절한 것까지 치면 오늘 진짜 콜이 너무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저한테 배차가 안 되는 콜이 아니라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하면 우리 집 자체가 벌써 달라요. 생활하는 우리 패턴이. 나가는 돈은 고정되어 있는데 대출금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고정지출금이 계속 더 높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 지출로 해야 될 돈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하나 사 먹더라도 덜 사 먹게 되고 만들어 먹게 되고 하는데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어제도 3,000원짜리 콜 거절하고 4,000원대 멀티콜 거절하고 하니까 시급 9,000원? 이 정도 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 시급도 안 나오는 어제 콜을 탄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까지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12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8,000원 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시급이.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뭐 기름값 빼고 소모품비 빼면 8,000원이 뭡니까? 이게 지금 시급 7,000 얼마짜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각한 상황이네요. 뭐 우리 집도 그렇게 치킨 피자 좋아하고 하는데 애들이 먹자고 해도 잘 안 먹어요. 이제는 그만큼 2번 먹을 거 1번 먹게 되고.
일을 끝내고 늦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쭉 피고 자도 침대가 더 많이 남아있고 했는데 이젠 침대가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는 걸 보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컸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예전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하는 이 생각이 벌써 컸어요. 그만큼 성장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오면서 이건 약간의 의식 같은 건데, 저만의 의식 같은 건데, 일을 나오기 전에 항상 저는 저만의 사진을 찍어요. 셀카를. 나오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나오면서 제 얼굴을 보는데 저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늙었으니까 내가 늙은 만큼 애들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름도 많이 늘었고요. 흰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오늘따라 그렇게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나이를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몇 달 전에 마약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생을 달리했네요. 이게 정말 좋아했던 배우고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중적인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생을 달리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되네요. 마약을 했다는 사실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연예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은 뭐 제가 스스로 저 혼자만 생각을 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 사람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만의 이미지, 지금 그렇게 만든 이미지가 무너지는 순간 그 어느 것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인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연예인이 여태까지 그 인기도 얻고 경제적인 삶도 살았고 가족도 있고 했을 텐데 그러한 삶들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렇게 생을 쉽게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마약한 거에 대해서 그래, 이건 내가 마약을 했다, 인정한다, 이건 죗값을 받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비쳤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은 자기의 진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신해철이었어요. 뭐 한동안 마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슈도 됐고 했었는데 그 사람만의 노래는 들으면 좋은 노래였으니까 좋아했고, 마약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었으나 마약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마약을 미워했고 그 사람의 노래를 그냥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게 마약을 했다고 해서 그 노래가 싫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내가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아까도 내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넌 잘 살고 있니?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또 오토바이에 올라와서는 그거에 대한 답을 그래, 잘 살았어, 여태까지 잘 살았어, 괜찮게 살아온 삶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앞으로도 잘 살자, 뭐 이런 대답을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날씨는 많이 풀려서 춥진 않은데 가슴이 쓰리네요. 나이 드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이 드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나이 먹어서 숫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좀 멋있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과학과 의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저는 한 100년 살았는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10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멋있게 이렇게 늙어가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그러고 싶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법같이 놀라운 능력이 뭐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젊었을 때, 지금도 전 젊다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열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진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을 때도 있어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벌써 그 정도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100년을 살고 50년을 더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런 미래적인 일인데 다가올 미래지만 미래를 내가 좀 더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아닌 고민 쓸데없다면 쓸데없는 고민을 좀 해오는데 그래서 그냥 뒤를 돌아보면 예전에는 무슨 일을 얘기를 하거나 뭘 할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어떤 걸 판단하거나 하려고 했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판단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수용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좀 수용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 정말 예전에는 지금처럼 저는 이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나 할 때 날카롭게 바라봤고 의심의 시선으로 볼 때도 많았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또 힘들고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대로 나의 성격을 내비치고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서 왔던 시기들은 그때는 진짜 젊은 피에 끓는 피에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러니까 세상을 좀 볼 때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둥근 시선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들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우스갯소리로 이게 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부모님들은 그러죠. 지금 저희 나이 보면 참 좋을 때다. 한창 때다. 내가 너 나이면 못할 게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이시고 제가 그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의 제 나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참 좋을 때다. 유럽 쪽에 갔을 때 동양인이 아닌 서양인들은 물론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일광욕을 해야 되는 피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이가 있으신 노년의 분들이 좀 차려입으신 분들인데 햇살 좋은 날 공원에 나오셔가지고 펴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그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그 일광욕을 하시면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여유롭고 이 한국에서는 날 좋은 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또 보기 좀 드문 모습이었으니까 그걸 봤을 때 참 좋다. 나도 저렇게 나중에 노년에는 저런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하려면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아껴 쓰고 해야 된다. 또 부모님들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책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말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처럼 살아가라고 했던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나이 들었다고 해서 호기심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면 참 멋없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꼰대처럼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늙지 않으려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 돼서 낙엽들이 다 떨어진 이 앙상한 나무까지도 저번에 눈이 왔을 때는 그 눈꽃이 있는 이 나무들이 여름에 봤던 다른 나무들보다도 하얀 게 정말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사소한 건데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길만 보고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다니는 게 사실 맞는 건데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 바쁜데 그런 거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게 보면 지금이 더 많이 바쁘고 일도 더 많이 하는데 혼자 다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또 사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해도 이 일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 픽업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신데 젊은 사람들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콜을 탈 수 있을까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타는 걸 보면 위험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는 있긴 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도 꼰대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좀 더 살았다고 경험적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위험하게 탄다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일단 나이 들면 이 누군가를 평가하려는, 이렇게 위험해 그렇게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리더라도 누군가의 말을 또 경청하는 습관, 그리고 배우려는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또 얘기해 놓으니까 꼰대 같고, 좋은 말 하려다가 꼭 내가 이렇게 꼰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진짜 버리고 싶은 게 시기심이거든요. 시기심이 누군가 성취한 결과, 그 결과가 내 몫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저는 시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거만큼은 진짜 없애버리고 싶어요. 아닌 척 하는 것도 힘들고요. 진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기심은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저도 어떨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잘된 것을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어떨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기심이냐 부러움이냐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뭐 제가 인간인지라 사람이고 찐은 아니고 제가 성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시기심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어른이라고 해서, 엄마가 어른이고 아빠가 어른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른 대접을 또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니까 물론 뭐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대화로 해야 될 상황이, 그 어린 아이들하고 저하고 엄마랑 아이들과 이게 갈등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그 통제하려는 욕망,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너보다 더 살아왔는데 뭐 애들보다야 엄청 많이 사는 거죠. 우리 애들보다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통제하려고 하는 게 심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좀 없어졌어요.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 예전에 그 윤여정 배우가 지금 나이가 정말 많는데 외국에서 식당을 열어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윤여정 배우의 그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력을 느낀 부분이 있는데, 그 나이에도 이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 프로를 진행하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자기가 젊은 사람들보다 좀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못한다고 해서 그게 부끄럽고 또 못할까봐 두렵지 않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이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이 부분은 자기 생각이 맞더라고 해도 여기선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여백, 그리고 유머스럽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 사람이 했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젊은 사람들이 대접해 주려고 하는 것이 고맙지만 그걸 요구를 하진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되게 은근 멋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젊은 배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활발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같이 기뻐해주면서 격려도 해주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약간의 누락시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없는지 멀리서 큰 그림을 봐준다고 해야 되나, 그 프로의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슬그머니 채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윤여정 배우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체에 맞게, 프로의 상황에 맞게 방향을 살짝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매력 있는 노년의 배우. 근데 전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멋있게 늙었다, 멋있게 늙어가는 배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윤여정 배우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아침에 내가 늙어 보인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진짜 콜이 너무 없었어요. 전 3,000원짜리 콜 거절하고 4,000원대 멀티콜 버리고 하니까 시급 9,7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3,000원짜리 콜이 10콜 이상은 거절한 것 같고, 멀티콜도 4,000원대 멀티콜도 꽤 있어서 그것도 다 거절을 하다 보니까 시급이, 최저 시급이 안 나오네요.